안녕하세요 여러분. 조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죠. 그동안 트럼프 정부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실행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민자들에 대해서 훨씬 더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책을 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미국으로 이민 오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벌써 준비를 시작하셨나요? 그러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다시 말해서 노벨상 수상자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의 세계적인 1인자라든지 이런 분은 아니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그렇다면 미국에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바로 주진 않을 테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자를 받고 먼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영주권을 받는 것이 순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가장 보편적인 비자 3가지부터 알아보고, 그 다음에 영주권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비자입니다. 이 학생 비자를 받으려면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정식 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 허가서를 받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대학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이 비자를 받으면 좋은 장점은 내가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는 한 미국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학사, 학위, 석사, 박사 등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미국에서 학위를 받으면 취업하고 비자를 받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MBA를 하면서 경영 석사 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취업 비자를 받는 데 훨씬 유리했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 생활 전반이라든지 또 미국 문화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내가 추후에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할 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서로 취업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겠고, 누가 먼저 취직을 한다면 그 친구로부터 그 회사의 내부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고요. 또 내가 그 회사에 지원서를 내면 그 친구가 추천을 해주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비자의 단점은 내가 학생 신분으로서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학비가 워낙 비싸잖아요. 보통 그 로컬 학생들보다 인터내셔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3배 정도 학비가 비싸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UCLA 학생이다. 그런데 나는 캘리포니아 거주민이다. 그러면 1년 학비를 13,000불 내거든요. 그런데 내가 국제학생이면 거의 3배가 좀 넘는 것 같습니다. 42,000불 정도? 학비로만. 그렇게 내니까 굉장히 비싸죠. 졸업 후에는 둘 중에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대학 프로그램에 내가 등록이 되어 있거나, 또는 대학원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OPT라는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OPT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1년 동안 학생 신분이 연장이 되고요. 내가 어디서 인턴을 하거나 교육을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 60일 이내에 둘 중에 하나를 갖지 못하면 결국에는 미국을 떠나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체류를 원한다면 풀타임 취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수요가 높은 그런 분야의 학위를 받는 것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미국에서는 소위 STEM이라고 해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 이 4가지 분야를 높이 치거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컴퓨터 사이언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스, 바이오텍,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또 나아가서는 가능하다면 내가 전공한 그 분야에서 국가시험을 패스해서 내가 전문직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면 더더욱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CPA라든지 Certified Public Accountant, 공인회계사죠. 또는 RN이라고 해서 Registered Nurse, 간호사죠. 간호사. 이런 직업의 어떤 그 자격증을 받으면 취업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미 학생이 아니고 직장을 다닌 지 오래가 됐는데 학생 신분은 나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전에 직장에서 있었던 그 우리 팀 멤버 같은 경우에도 직장 생활 잘 하다가 그만두고 미국에 와서 MBA를 하고 새 출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얼마든지 나이가 들어서도 관계없이 학교에 들어가서 새로운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아서
전문직으로 또 새 출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취업비자입니다. 이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미국 회사가 나를 고용하겠다고 취업비자 스폰서가 되어줘야 되고요. 이 비자를 받으면 내가 그 회사에서 3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취업비자를 통해서 미국에 오게 됐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일할 때 다행스럽게도 미국 회사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회사가 저한테 미국에 와서 같이 일을 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하고 있던 일을 미국에 와도 계속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아이들이 그때 초등학교 2학년, 5학년이라서 아직 미국에 오기에는 너무 늦지도 않고 또 너무 빠르지도 않은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 집사람도 좋다고 했고 그리고 회사 위치가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좋았습니다. 이 비자의 좋은 장점은 내가 풀타임으로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있고 또한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함으로써 경력을 쌓아나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경력을 쌓아갈 수 있다는 것을 왜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일한 경력을 잘 인정 안 해주기 때문에 한국에서 전문직이었다 하더라도 미국에 와서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비자를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회사가 나를 스폰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국 회사로서는 이 미국 그 취업 후보자들에게서는 찾기가 어려운 특별한 그런 어떤 지식과 능력, 기술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해외에서 데리고 와야만 한다. 이거를 정부에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 정부에서는 너희들은 무조건 미국 사람을 먼저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라. 이렇게 권장하기 때문이죠. 또한 이 비자의 스폰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람을 채용을 하면 3년 동안 아까 채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년 동안 이 사람의 임금을 내가 충분히 주고도 남는 재정적인 여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도 수속비 그것도 만만치가 않은데 그것도 역시 회사가 부담을 해야 되고요. 게다가 이 미국 회사가 여러분을 정말 원해서 이 취업 비자를 스폰서를 해주고 프로세스를 진행을 시킨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취업 비자를 내어주는 개수가 1년에 정해져 있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 내년에 일반 취업 그 비자 주는 개수가 6만 5천 개고요. 또 상급 그 학위 소지자들을 위한 그 취업 비자 개수가 2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상급 학위 소지자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면 이 상급 학위 소지자 풀인 2만 개에 들어가는 거예요. 6만 5천 개가 아니라.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MBA를 하면서 경영 석사 학위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만 5천 개 풀이 아니라 2만 개로 들어가서 훨씬 더 내가 선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비자가 들어가고 나서 1년 채 안 돼서 이 취업 비자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일반 풀인 6만 5천에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서 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면 만약에 그게 아니면 그 다음 해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해 같은 경우에는 6만 5천 개 플러스 작년에 안 된 사람들 이게 합쳐져서 더 큰 풀이 되니까 내가 선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낮아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풀이 커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내가 그 취업 비자를 받을 그 가능성이 점점 더 희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 풀에 들어간다 치면 사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작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데려다가 일을 시켜도 시원찮을 판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하는 것을 대단히 꺼리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난관들을 뚫고 내가 입사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고용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내가 더 미국에서 체류를 원한다면 영주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주권을 못 받게 되면 1회 하면서 이 취업 비자를 연장할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만약에 회사에서 그것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미국을 떠나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투자 이민입니다. 내가 이 투자자가 되면 미국에 들어올 때 조건부 영주권자가 되고요. 미국에서는 이것을 1년에 10,000개까지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 조건은 뭐냐면 미국 전체에서도 가장 고용이 문제인 지역
그곳에 있는 프로젝트, 이 비즈니스에 내가 최소한 90만 불 이상을 집어넣어야 돼요. 또는 이런 고용 문제 지역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곳이라면 그 정확하게 2배인 180만 불을 투자해야 됩니다. 게다가 이 투자가 최소한 2년 동안 그곳에서 최소 10개 이상의 그 풀타임 잡을 창출해야 되고요. 미국 사람을 고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충족이 되면 비로소 내 조건부 영주권자에서 이제 그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말이 무슨 뭐 180만 불이지 실제로는 최소 2년간 그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미국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최소한 몇십억은 가지고 와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정도 돈이 있다면 영주권을 받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비자들 외에도 또 다른 비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들도 검토해 보시면 어느 것이 나한테 가장 적합한 것인지 찾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이 비자들에 기초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시면 이 비자들은 최소한 나한테 적합한지 또 나아가서는 미국 이민 자체가 나한테 최선인지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학위를 받기 위해서 2년 이상의 시간과 비용을 내가 투자할 수 있나? 미래의 유망한 전문직에 해당하는 최소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나?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 경쟁력을 보유했나? 미래 수요가 높은 분야, 예를 들면 컴퓨터, 의료, 정보, 과학 등의 직업군에서 오래 일한 경력이 있나? 미국에 2년 이상 투자하고 생활이 가능하도록 30억 이상의 재력이 있나? 최상급 수준의 영어 실력이 있나? 이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예 하고 답하신 것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오실 의향이 있었다면 이 영상 보시면서 사전에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의사결정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래 코멘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